의사들이 지중해 식단의 연구는 지중해가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왔으면 들기름을 올리브유만큼 그렇죠. 유명해졌을 텐데 맞아요. 네, 장소를 잘못하고 태어난 들기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좋습니다. 네, 네. 아깝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백미라든지 설탕 이런 것들은 이게 그 인슐린 급상승을 초래하니까 이런 걸 좀 피하도록 하고 대신에 야채, 과일, 견과류나 이런 쪽, 통곡류 이런 쪽으로 네. 이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식이섬유는 아까 언급이 됐지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장내 균총이 좋아집니다. 네. 좋아지고 또 그 유해균들은 억제되고 그들이 만든 독소도 이게 억제됩니다. 그리고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식이섬유를 이게 미생물들이 이게 그 분해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듭니다. 만들면 이게 대장 점막 세포의 또 에너지원이 됩니다. 에너지원이 되고 또 이 대장 점막이 말하자면 방어벽이 탄탄하도록 만드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 장탈이 잘 나는 사람들, 이게 대장염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식이섬유가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대략 하루에 20 내지 25g 정도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양배추 큰잎 한 6장 정도 된다네요. 네, 네, 어렵진 않겠죠. 네. 사과 10개도 좀 무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거를- 미역은 한 25g 정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예. 마른 미역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거를 음식으로 다 채우기는 조금 어려워서 요즘은 뭐 제품 나와 있는 거 활용하셔도 되고 다만 나이에 따라서 이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드셔서 문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적당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A, D, E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중간사슬입니다. 중간사슬 지방산, 그 다음에 오메가6 이런 겁니다. 비타민 E는 억제할 수도 있고 또 유발할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타민 쭉 이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A는 이제 상피 점막 유지하는데 또 대식세포 이런 데도 이제 관계가 되고 D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맞아요. E도 중요합니다. 대식세포뿐만 아니라 NK세포, B세포, T세포에 다 관여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C는 우리가 잘 알죠.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섬유아세포의 정식, 이동 여기에 관여돼서 조직이 손상됐을 때 콜라겐 섬유를 만들도록 해주죠. 그래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생의학에서는 이게 바이타민 C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네. 프롤로 치료를 했다? 그러면 바이타민 C를 권장을 하죠. 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수술이나 시술 하시고 나면 채워야 되는 것 중에 이제 비타민 C가 꼭 들어있긴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B군들도 각각이 다 네. 주로 항염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네랄도 이제 중요합니다. 예, 마그네슘, 아연은 네. 또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게 입안에 아구창이 생겼다, 예, 이런 등등 맞아요. 이런 거에는 아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철, 구리, 셀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관계되는데 과량이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네. 철분도 과량이면 문제가 되고 네. 셀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렌도 과량이 되면 맞아요. 당뇨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예, 폴리페놀, 네. 예, 우리가 이제 포도주 또는 포도즙의 보라색 같은 것, 네. 예,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항염, 네. 항산화에 네. 바이러스 정식도 억제를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네. 베타카로텐도 항산화로서는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염증 관련 인자들도 이게 떨어뜨리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골고루.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 결국은 골고루 먹으라는 네. 겁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답은 아주
가까이에서 평범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국영수 위주로 예. 학교 수업에 충실히 네, 예, 결국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진짜 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잘 지키는 게 결국에는 가장 예. 이제 효과적인데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변칙들을 찾아보지만 이거를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로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산균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식이섬유와 이게 같이 이 유산균은 이게 역시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식이섬유를 가지고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죠. 그리고 가지사슬 아미노산도 만듭니다. 그래서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세균총을 좋게 하고 결과적으로 선천면역, 장벽이 결국은 선천면역 아닙니까? 네. 튼튼하게 해주고 네. 염증도 떨어뜨리는데 전신면역, 전신적인 염증도 떨어뜨리고 장애 염증도 떨어뜨리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마지막은 약간 좀 그 애매한 문제인데 그 알코올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알코올은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백혈구 이동을 떨어뜨리고 T세포, B세포, NK세포 전체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알코올은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또 T임파구도 또 떨어뜨리기도 네. 하고 사이토카인에도 또 영향을 주고 그런데 묘하게도 적당한 알코올 뭐 포도주로 한두 잔, 예, 맥주 한두 캔 정도 될까요? 네. 그거는 또 연구해 본 결과 약간의 이익은 있다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에탄올 자체는 그 면역에 유해한데 함께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나 바이타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더라도 절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코올이 절대 면역에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예, 그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이 할 바 말씀드렸고, 그래서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면역이 내 면역이 정상이냐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 혈액 검사를 해서 림프구를 보거나 호중구하고 림프구의 비율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 이상이면 괜찮다, 나쁘다. 1.5 이하면 양호하다. 그러니까 호중구 비율이 이게 그 낮을수록 유리한 거죠. 네. 림프구가 면역을 담당하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이게 전문적인 검사를 하자면 NK 세포. 이제 이거는 피를 뽑아서 NK 세포를 갖다가 배양해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방 접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후천성 면역에 이게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게 폐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B형, A형 감염 이런 것들을 챙기고 파상풍 한 10년마다 맞아주는 거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 요즘 많이 활용되는 사이모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에 작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면역세포들이 그 분화되는 데도 쓰이고 수지상 세포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암세포라든지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들이 항원성을 갖다 뚜렷하게 나타내는데 다시 말해서 정확한 표적이 되게 만드는 데도 쓰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이게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타민 D 아까 말씀드렸죠. 적정한 레벨이 30에서 100인데 요즘 코로나 시절에는 한 5, 60 정도 혈중 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액 제제들도 있습니다. 네. 예,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경구제로서도 이게 플라보노이드, 이게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도 이게 수면뿐만 아니라 항산화, 네. 그 효소들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5mg 전후 이렇게 복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메가3, 글루타민, 유산균, 멀티비타민, 멀티미네랄 이런 걸 좀 보충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 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면역이란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데 완벽한 정확한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우리가 그 운동은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은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게 필요할 거고 체온 관리가 중요할 겁니다. 한 번씩 또
땀이 나도록 체온을 스스로 올려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이 골고루 먹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게 수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숙면이 중요하겠죠. 네. 의학적 도움으로서는 예방접종, 그 다음 사이모신이나 바이타민 D 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경구절에서는 멜라토닌, 오메가3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스스로 할 일들은 오늘 원장님이 해주신 영상 그리고 이전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면역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한 걸로 평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액이나 경구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